11월 17일 거래부터는 매입세액 불공제 건들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페이지 11월 17일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만원에 세액 5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진로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세금계산서 매입건 중에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번 유형으로 이건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월 17일 날짜로 바꾸신 다음에 유형이 54가 됩니다. 54번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불공제 사유가 뭐냐, 사유를 선택하는 팝업이 나오는데요. 접대비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9번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 선택 이렇게 해줘야 되고, 선물 세트 품명은 선물 세트가 되고요. 공급가액은 50만원, 거래처는 진로마트.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1번 하시고, 분계는 외상으로 했다. 이거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상품이 아니니까 혼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접대비로 바꿉니다. 813번 매출거래처에 선물하는 거니까 판매관리비 접대비가 돼야 되고요. 접대비 안에 요 부가세가 포함되게 되죠. 접대비 안에 부가세가 같이 들어옵니다.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55만원, 거래처는 진로마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부채 증가, 이런 거래가 되죠. 자, 11월 18일 거 보겠습니다.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천만원에 부가세 300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승용차를 구입을 했어요. 승용차 구입. 우리가 비영업용 승용차잖아요.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를 우리가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그러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 공제는 못 받죠. 그리고 저기 1000cc 이하가 아니고 2000cc이기 때문에 1000cc 초과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유형을 54번으로 하면서 불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11월 18일 입력하시고, 유형이 54번인데 이번에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이게 되는 겁니다. 3번 선택하시고 품명에다가 승용차 쓰시고, 공급가액은 3천만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하시고요. 자, 할부로 샀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합으로 하시고요. 혼합으로 분기하시고,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가 돼야 되겠네요. 차량 운반구 208번인데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불공이니까. 자, 내려와서 대변의 미지급금 3,300만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할부의 경우에요. 할부의 경우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할부 구입의 회계 처리. 이번의 경우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할부하는 경우.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바로 해주는 경우, 이때는 그 할부금을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할부금이 미지급금이에요. 그런데요, 금융회사 무슨 뭐 캐피탈이라고, 삼성 캐피탈이라든가 현대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금융회사로부터 할부하는 경우, 이때는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차입금. 돈을 빌린 거를.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되고요. 24개월, 이렇게 36개월, 1년을 초과해서 할부를 했으면 장기 차입금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는 그 금융회사가 거래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금융회사를 통해서 할부했다. 그러면 우리가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할부를 했다. 그거는 미지급금으로 해서 미지급금을 매달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갚는 식으로 회계 처리. 나중에 갚을 때는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고, 금융회사 할부는 차입금, 돈 빌린 걸 갚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금융회사에는 카드사는 포함되잖아요. 카드사는 그냥 미지급금입니다. 카드로 샀다는 거니까. 예,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사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뭔가를 구입할 때 미지급금 처리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삼성 자동차로부터 할부를 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맞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 거를 보겠습니다. 3일 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5인승의 2000cc짜리를 수리, 그리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네요.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0만원에 세액 3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용차를 수리했는데 이번에 이 승용차는 2000cc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으므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은 하는데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11월 19일로 날짜 바꾸고요. 유형은 54번이 돼야 되고요. 이번에도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걸 선택해야 되고요. 품명에다가 승용차 하시고, 공급가액은 3천만원. 아니, 하시봐. 아니 3천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죠. 30만원.
30만 원. 거래처는 31054. 아, 여기 분명히 승용차 수리군요. 네, 승용차 수리. 그 다음에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이고요. 분계는 카드 분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번 카드 분계. 네, 카드 분계 해놓고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카드 분계 해놓고 이 대변의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고쳐줘야 되겠네요. 삼성카드로. 삼성카드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상품이 아니고 차량 유지비가 돼야 되겠네요. 822번.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고쳐주시고, 차변의 상품을 차량 유지비 822번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안에 부가세 3만원이 포함되죠. 33만원이 차량 유지비가 된다. 자, 다음 문제로 볼까요? 11월 20일 주식회사 한국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5인승 3500cc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하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렌트 비용은 임차료, 맞아요. 임차료예요. 임차료. 자, 근데 이 임차료가 승용차 임차료예요.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공제를 못 받는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54번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11월 20일 날짜 바꾸시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는데 공제를 못 받는다. 54번.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이것도 승용차가 아니에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3번 선택하시고요. 네, 품명에다가 승용차 렌트비 이렇게 써줄까요? 렌트비 50만원 공급가에 거래처는 한국렌트 전자세금 계산서인가요? 1번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분계는 1번. 자, 출금전표인데 상품이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렌트비는 임차료. 819번을 써야 돼요. 819번 임차료예요. 판매관리비 임차료로 하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21일 거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300만원에 3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고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랬어요. 이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데요. 왜 못 받느냐면은 이 골프 장비를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으로 구입한 겁니다. 업무와 무관하다는 거죠. 이거는 업무보다는 사업과 무관하다.
예, 대표이사 개인적인 것은 사업과 무관한 겁니다. 예,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만약에 뭐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체육관에다 놓고서 골프 장비로 대표이사도 연습하고, 예, 총무부장도 연습하고, 사원들도 연습하고, 뭐 이런 거는 예,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장비가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장비예요. 그래서 사업과 무관하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은 하는데 공제받을 수 없도록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1월 21일 날짜 고치시고 유형이 54번이다. 이번의 사유는 2번이라고 되어 있죠. 번호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선택. 네, 품명에다는 골프 장비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에게는 300만 원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이름은 모든 골프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도 종이 세금 계산서이잖아요. 종이는 전자란을 비워야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자, 상품이 아니고 이거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330만 원. 누구에게 지급한 거냐? 대표이사에게. 그래서 거래처를 대표이사 이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박상준으로 바꿔야 돼요. 박상준 5001번.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사원들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 대변은 요 대금을 외상으로 샀단 말이에요. 골프를.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253번이죠. 3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됩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된다. 분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권정희님, 네, 요거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은요? 부채 증가. 그렇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차변이니까 자산 증가.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대변이니까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증가. 이런 거래가 됩니다. 다음은 그 22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200만원에 세액 2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고요.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기부를 했으므로 기부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에요. 예, 앞에서 21일 날 박상준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골프 장비를 구입한 거, 이것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부하는 것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네. 그러면 11월 22일로 날짜 바꿉니다. 11월 22일로 날짜 바꾸시고,
자,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것 중에 공제 못 받는 것이 54번이에요. 54로 유형 입력하시고, 이번에 불공제 사유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선택. 네, 품명에다가 입체 프린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입체 프린터. 공급가에게는 200만 원, 거래처는 포토전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1번 전자입력.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혼합분계합니다. 자, 차변의 상품이 220만 원이냐? 아니고 기부금이죠. 기부금. 기부금이고 매입세액이 기부금 안에 포함되는 거고요. 내려와서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금액은 220만 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꼭 고쳐야 돼요. 서울은행. 서울은행 보통으로 이걸 꼭 고쳐야 됩니다. 네, 기부금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유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다. 기억하십시오. 기부금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겁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기부금,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가 되겠네요. 자, 이제 23일 걸 보겠습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 10만 원에 세액 만 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라.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세요. 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문구용품을 샀는데 이 문구용품은 면세 사업에서 사용할 용품이에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은 매입매출전표에 꼭 입력을 해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사항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54번 유형으로 입력해주면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1월 23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54번 유형이 돼야 되겠고, 이번에 사유는 뭐가 되냐면은 4번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선택. 품명에다가 문구용품. 공급가액 10만 원. 세금은 만 원. 거래처는 행복문구. 종이 세금 계산서군요. 그래서 여기 전자는 비워두시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군요. 1번 분계하시고 상품을 소모품비로 고칩니다. 소모품비 800번대 830번으로 수정하세요.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금액은 11만 원. 이런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면세 사업 관련된 건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알아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11월 24일 걸 보겠습니다.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토지 매입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 기산서를 받았습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문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취득을 위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등기 대행이라든가 이런 걸 그리고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토지예요, 이거는. 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우리가 면세라고 그러죠. 토지, 면세제화예요. 그래서 면세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일체 못 받는 거예요.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면세제화이다. 따라서 토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아니죠. 모든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못 받는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24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공제 못 받는 건이니까 54번이고 불공제 사유는 0번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선택해 주시고요. 품명에다가 등기 대행 공급가액 100만 원. 거래처는 대한법무법인.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분계도 1번. 상품이 아니고 토지. 토지의 취득원가예요. 201번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토지의 취득원가로 본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우리 여기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불공으로 굉장히 여러 건을 입력했는데 한번 부속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한번 잠깐 볼까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지금 자료가 전부 11월 달이었으니까 2기 확정에 해당이 됩니다. 2기 확정. 자, 2기 확정은 기간이 어떻게 되죠? 과세 기간이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 네, 그래서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해 보세요. 자, 우리가 몇 건을 입력했냐면요. 모두 8건을 입력했네요. 모두 8건. 이 8건으로 인해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이 374만 원이네요. 그 8건의 내역을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2매가 있었어요. 하나는 프린터 기부한 거 하나 하고 대표이사 골프 장비 하나. 이렇게 2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가 하나가 아니라 3매가 있었어요. 세금계산서가. 네. 승용차 산 거 하나 있었고, 수리한 거 하나 있었고, 또 렌트한 거 하나 있었고. 네. 이렇게 3개. 승용차 렌트, 승용차 수리, 승용차 구입. 그 다음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한 건,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었어요. 선물 세트. 예.
진로마트에서 선물 세트 산 거. 그 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사업 관련된 불공개 사유가 하나 있었어요. 문구류.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 샀던 거.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세금 계산서가 한 매 있었어요. 방금 토지 등록 대행비. 자, 그래서 이렇게 불공제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를 봐가지고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 내역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 사유가 뭐가 있겠느냐. 시험에 나오면 요 정도 범위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과연 뭐가 시험에 자주 나올까? 지금 방금 했던 토지 매입 관련 뭐 자문료라든가 등기 대행 같은 거, 이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또 하나는 토지 정비 작업. 토지를 샀는데 이 앞으로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아니면 뭔가를 창고를 지으려고 토지를 샀어요. 네, 토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당장 지을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울타리도 없으니까 울타리도 만들고 비가 많이 오면 이게 꼬랑도 내야 되니까 물 꼬랑도 내고 이런 것은 이제 토지 정비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걸 하는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울타리 업체에다 울타리도 치고 그러면 거기에서 매입세액이 발생하죠. 이걸 우리가 토지 정비 작업 또는 정지 작업이라고도 해요. 정지가 맞나요? 정비라는 표현보다 토지 정지. 토지에 뭐 울타리 만들고 축대 싸고 뭐 이런 것들 토지 정지 작업이라고. 또 뭐가 있냐면 토지의 그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죠. 용도 변경. 지목 변경? 예, 지목 변경. 용도 변경이요. 지목. 이런 것 등입니다. 네. 이런 것 등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네. 창고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아, 또 한 가지 나오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고서요, 이 정지 작업 안에 포함도 될 수가 있는데, 토지에 창고를 지으려고 토지를 샀어요. 근데 그 토지 안에 쓸모없는 뭐 축사 건물이 있었다든가, 네, 폐 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치워야죠. 그게 이제 토지 매입 후 건물 철거비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시험에 간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사례 하면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토지 매입 관련 자문료라든가 등기 대행비, 그 다음에 토지의 정지 작업, 지목 변경 비용, 그 다음에 토지 매입 후 건물 철거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다.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 등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54번 불공유형 8가지 사례 우리 해봤습니다. 다음은 11월 25일로 가볼게요.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충족된다. 이렇게 했네요.
자, 신용카드 매입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인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11월 25일 날짜 바꾸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11월 25일. 자, 유형이 매입인데 신용카드 매입이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57번입니다. 카과. 카드사를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삼성카드 선택을 해주고요. 확인. 품명은 숙박비가 되겠네요. 자, 카드 관련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16만 5천원 공급 대가. 그러면 이렇게 15만원과 15,000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조선호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어요.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자, 세 번째 줄이 상품이 아니고요. 뭐가 되는 거죠?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81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급금? 직원의 출장을 가가지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급한 것이 아니라 미지급금. 바로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됩니다. 가지급금은 출장을 떠날 때 미리 지급해 주는 거. 그게 가지급금이고, 이 사람은 지금 회사 카드를 가지고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카드 영수증을 지금 제출해서 회계 처리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다현님, 네, 요거 한번 그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따져볼까요? 대변의 미지급금은요? 아, 김다현님, 네, 거래 후 결합관계. 대변의 미지급금은 뭐죠? 미지급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뭐죠? 부채. 부채니까. 부채가 대변이면 부채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네,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은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자산을 차변에 기록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예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는요? 비용이죠. 여비교통비. 예,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면 비용 발생했나요? 취소됐나요? 발생. 예. 자,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미지급금 부채. 부채가 대변, 부채 증가했구나. 예.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지금 출장 가가지고 카드를 쓰고 왔어요. 그럼 부채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 얼마 증가했어요? 16만 5천원. 자, 근데 그 중에서 15,000원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산 잡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그리고 나머지 15만원은 우리 회사가 비용 처리해야 돼요. 출장 간 비용이니까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거래 후 결합관계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11월 26일 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공급 대가 11만원을 구입을 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면은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신용카드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첫째, 한번 적어볼까요? 네. 첫째, 불공제 사유가 아닌 지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접대비권이라든가 비영업용 승용차 지출이라든가 토지 관련 지출이라든가 면세 관련 지출이라든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들, 일단 불공제 사유가 아니어야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되고, 두 번째, 불공제 사유가 아니더라도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거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발행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세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졌어. 간이과세자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지금은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건은 또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세금 그러면 이거를 때로 한 줄 더 쓰죠. 자, 지금 우리가 뭘 정리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건, 예? 공제 가능한 건이에요. 공제 가능한 건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건 첫째, 불공제 사유가 아닌 지출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전표여야 돼요. 일반 과세자가.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건 전부 안 되느냐? 되는 것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발행 전표.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냥 이걸 퉁쳐가지고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그냥 적어버리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중에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불공제 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전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닌 경우가 뭐예요?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전표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거죠. 네, 또 나중에 또 정리 또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겠습니다. 여기서 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이런 말을 굳이 왜 썼겠느냐 이걸 한번 따져본 거예요. 자, 그래서 11월 26일은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공기청정기 매장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비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자, 11월 26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은 57번 카드과세 매입. 신용카드는 삼성카드. 확인. 품명은 공기청정기. 공급가액에는 그 합계금액. 공급대가 110만 원. 거래처에는 포토전자. 전자세금은 비워두시고 분계는 카드결제 4번.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아요.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요. 차변의 상품이 아니고 비품. 공기청정기는 비품으로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으로. 그래서 비품 이렇게 되는 거죠. 김미리님, 네, 요거 한번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따져볼까요? 대변의 미지급금은요? 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은요? 자산 증가, 네, 증가. 차변의 비품은요? 자산 증가.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